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논란이 된 쟁점들의 사실을 따져보는 이경환 기자의 사실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총선 투표 가능 연령? 네. 이죠? 총선 때, 이번 총선 때부터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일이 빠른 일부 고3 학생들이 유권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이죠. 네. 그래서 그 고3도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2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네. 그 친구 중에 생일이 빠른 친구. 정확하게 말하면 생일.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그때 총선 때 고등학교 3학년. 그렇죠. 총선 네. 때 아직 학년이 안 올라가 3월 1일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거 운동, 그리고 네. 이 학생들의 SNS 선거 운동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거. 네. 교실 가서 선거 운동 할 수 있느냐? 교실 가서 선거 운동 할 수 네, 있다. 띠 두르고 학교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보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후보자가 학교 안에 교실은 아니었고 이제 사무실을 가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선생님들 계시니까. 네.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는데. 교무실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 근데 제가 판결문에는 사무실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 선거 운동은 불법이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립니다. 왜 불법이죠? 일단 이게 선거법을 보면은요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호별 방문이 뭐냐? 네. 공개되지 않은 곳에 가서 선거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가령 후보자가 누구 아파트에 가가지고 뭐 집을 초인종 눌러가지고 열어서 안녕하십니까 뭐 저 기호 몇 번 누굽니다. 이거 지금 못하게 돼 있네. 네. 아파트 단지는 되는데 개별 아파트 띵동 누르고서 하는 거 안 띵동 눌러서. 왜냐면 그 집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다. 그래서 그런 호호별로 즉 호별로 가서 선거운동하는 거는 불법이다라고 이제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거죠. 과연 이 학교 사무실, 학교 안에 있는 그 사무실에 가서 직접 선거운동하는 거는 호별 방문에 해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의 해석은 이것 호별 방문이다. 왜냐? 학교 사무실은 외부인이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호별 방문에 해당해서 선거운동은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후보들이 띠두르고서는 각 교실 방문하거나 뭐 교무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다 호별 방문에 해당해서 불법이다라는 게 지금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선고가 있었던 거군요. 그쵸? 판결이. 네, 이미 판결이 있어서. 교무실도 안 되고 교무실은 안 되고 네. 교실도 안 될 걸로 본다. 네, 그런 상황. 운동장은 그러면은 되나요? 이게 좀 운동장, 재밌어요. 왜냐면은 이제 또 선거법을 보면은요. 지금 나오네. 학교처럼 이제 공개된 장소는 연설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80조가 연설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선거법 80조가 연설 금지 장소라고 돼 있는데 학교는 금지 장소가 아니라는 거라서 학교에 가서 선거 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큰 넓은 광장 같은 게 없으니까 학교에다 사람들 모아놓고서 그렇죠. 선거운동을 했었죠. 유세 뭐 1기호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그래서 연설하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조항은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간 그 사무실 하나 그 공간은 호별 방문이라 안 되지만 이 선거법 80조가 워낙 광범위하게 학교 자체는 연설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즉 학교에서 연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지금 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후보가 운동장 들어가가지고요 마이크 들고서 막 유세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교실만 안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찍지는 않겠죠. 그럼 대신에 시끄럽게 그렇게 수업 시간에 하면 그렇겠죠. 또 짜증나니까. 그 효과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법적으로는 하면 할 수는 있다. 그렇죠. 법적으로 원칙상 가능이라고. 예를 들면 수업 시간 그렇죠. 원칙상 하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를 학교장이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근데 학교장은 충분히 또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선관위 해석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 공간의 주인은 학교장이고 만약에 학교장이 수업권을 침해한다 이랬을 때 사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니까 그렇겠죠. 그 정서를 후보자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표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떠들고 표 잃을 일은 없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또 보고는 있더라고요. 그 교실이 그렇고 운동장이 그렇고 그러면 저 학교에 학교 담장에 현수막을 걸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등하교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명함 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전에 했던 그 선거법 80조에 따르면은 학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공간이다.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일 영역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수막 따는 거, 교문에서 이렇게 명함 전달하는 거, 이렇게 선거 벽보 붙이는 거 있죠. 기호 1, 2, 3, 4 이렇게 막 쭉. 그럼 벽보는 원래 붙어 있잖아요. 학교 밖이지만. 네, 안에서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원칙상은. 아, 지금 밖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 담벼락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생들도 볼 수 있게끔 그 운동장에서 볼 수 있게끔 붙일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는 건데 선관위 설명은 이거예요. 선거 벽보는 자기들이 붙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량껏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선관위가 하는 거니까. 굳이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후보들이 붙인 건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안 붙이겠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굳이 학교 안쪽에 붙일 이유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붙여가지고 괜히 논란 불거부스러움 만들고 싶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이제 후보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교문에서 이제 명함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원칙상 가능하다. 실제로 저런 후보자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네. 저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오는 학생들이 전부 고3이고 투표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구에서 다음에도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만약에 그 지역구 후보자라면 학교 앞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럴 수는 있겠죠. 이제 선거 후보자 입장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2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고3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수치상으로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 중에 6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렇죠. 고1, 고2, 고3. 그 6분의 1 찾아다니는 시간보다는 그냥 시장 가서 돌리는 게 더 경제적으로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학생들이 선거운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예민해요. 어디까지? 이게 진짜 가장 예민한 게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말 낯선 풍경인데.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정서상 학생들이 막 누구 기호 1번 찍읍시다 막 이러는 거 조금 보기 안 좋게 그동안 보는 것도 없었던 있고. 일이니까. 근데 일단은 원칙상으로는 SNS에서 누군가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던가 혹은 뭐 동아리를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뭐 이렇게 운동장에 서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건 원칙상은 가능하다. 공개된 곳에서 그것도 아까 그 선거법 80조.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학생들도 유권자잖아요. 그쵸. 유권자가 투표만 하고 선거운동 참여 못하게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원칙상은 가능한데 다만 이제 학교의 면학 분위기나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서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을 했어요. 보완입법 해달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할지 지금은 다 할 수 있게 원칙상 가능하니까 면학 분위기나 사회적 정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서 새롭게 법을 고쳐달라, 선거법을 구체적인 거 디테일을 좀 담아서 뭐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라서요. 이게 4월 3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보완 입법이 된다면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이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좀 약간 가변적인 부분이 있어요. 선관위가 국회에 요구를 했고 국회가 그거를 받아줄까요? 뭐 여야의 역학관계에 좀 달려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법을 추진했던 여권 같은 경우에는 좀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학생들도 할 수 있게끔 하길 속내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특히 이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가지고 실제로 각 그 당의 원내대표나 당대표들이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입법이 4월 3일 전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 14만 명이라는 통계가 18세 이상 이게요. 제가 기사에는 14만 명으로 추정된다라고 썼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그때 가서 다시 추산을 해야 된다는데 교육부에서 1월 초에 자료를 낸 게 있어요. 누가 얼마 정도 될까 유권자가 그랬을 때 이제 전체 고3 인구에다가 그 생일 4월 16일 이전 출생한 사람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본인들이 계산을 해보니 14만 명 정도가 나왔고 이게 한 0.3% 정도래요, 전체 유권자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마 선관위가 3월쯤에 그 유권자 추산을 할 때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사실은 코너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만 18세부터 투표를 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학교에서의 선거운동, 학생들의 선거운동의 법적 논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이었습니다.